네, 안녕하세요. 김철현 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법인세 신고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인세는 신고 대상자가 어떻게 될까요? 네, 법인세는 법인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들만 세금 신고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세 신고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신고와 납부를 하실 수도 있고 환급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의무가 있고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납부까지 꼭 하셔야 되고요. 거꾸로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환급에 대해서도 신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사업자를 가지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31일 것까지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때 실무적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12월 30일자 냈다. 그리고 법인이 수입도 하나도 없었는데 세금 신고를 해야 되냐라고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요. 세금에 대한 신고 의무는 내가 수입이 있든 없든 혹시나 세금에 대해서 수입보단 지출이 더 많아서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세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는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지.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그 사업연도가 끝나고 다음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는 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것까지에 대한 매출 매입에 대한 사업연도를 가지고 계시니까 12월 31일자 말일자까지 끝나는 사업연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30일 것까지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특이하게 사업연도가 1월 1일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은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3개월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3월자 시작하는 것도 있고 아니신 경우에는 6월 1일자부터 시작하신 경우가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법인세 신고 기한은 일반적인 세금처럼 무조건적으로 3월 말일까지 신고하셔야 된다 이것보다는 내 사업연도에 맞춰가지고 사업연도에 맞춰서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된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법인세는 정확하게 어떤 세금을 신고하게 되는 건가요? 네, 법인세는 한마디로 법인이 벌었던 모든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제가 표현을 이제 소득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단순하게 매출을 얼마로 벌었다 아니면 지출을 얼마라고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쓰고 난 다음에 얼마가 남았구나를 기준으로 세금은 부과됩니다. 예를 들면 똑같이 매출이 1억이 났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1억 내면서 지출된 금액이 없어서 1억을 그대로 이제 소득 금액으로 모아서 세금을 내실 수도 있고요. 거꾸로 내가 1억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난 지출이 1억 5천 정도 했다라고 한다면 이분은 1억보다 수입보다 많은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라고 하는 것들은 절대적으로 매출 기준이 아니라 소득 금액, 즉 지출한 내역들을 차감한 후에 과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한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첫 번째로 많이 생각하시는 게 법인세 신고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어떤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냐고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법인의 소득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신고, 두 번째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세 번째가 청산소득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각 사업연도 소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것까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동안에 벌어들었던 모든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신고를 하는 거고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다라고 하는 것들은 개인들은 사업자가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팔거나 했었을 때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따로 내잖아요. 그거와 비슷하게 특정 요건을 충족한 부동산을 판매한다라고 한다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 신고 의무가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사업연도 내가 일반적으로 수입하면서 발생했던 수입과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소입을 전부 다 합쳐가지고 법인세 때 신고 의무가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앞서 제가 개인사업자 지난편에 개인사업자 설명을 드리면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나 내가 개인사업자인데 성실사업자 기준이었다라고 해서 내가 법인전환했다라고 한다면 성실신고에 대한 의무가 있는 법인으로 따로 분류가 해서 4월 말일까지 신고 의무가 있는 예외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 때 성질 요건을 충족하거나 그 외에 특정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한다면 3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게 아니라 4월 말일까지 신고 의무가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또 한 가지가 제가 이제 국세에 대해서만 많이 들었는데 국세 말고 10% 국세 10% 정도는 이제 지방세라고 하는 세금이 또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들의 경우에는 3월 말일까지는 국세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거고요. 4월 달에는 이제 국세만 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 10%인 지방세를 또 별도로 해서 세금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할 때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법인세 신고할 때 가장 유의사항이라고 한다면 법인세는 특이하게 내가 중간에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그걸 연으로 환산하는 좀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설명드리면 조금 더 복잡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앞서 접대비를 제가 설명드렸는데 예를 들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한 사람의 접대비와 12월 달에 딱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람도 3천만 원 정도의 접대비 한도를 똑같이 적용받으면 약간 억울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평성을 위해서 법인세가 처음 신고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개시년도에 맞춰 가지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이 조금 더 월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1년 동안 유지했었을 때에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3천만 원이었다라고 한다면 7월 1일자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절반 정도, 12분의 6으로 저희가 그걸 이제 환산이라고 표현하는데 거기에 절반 정도인 1,5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공제받는 접대비 같은 건 한도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놓치셔서 많은 분들이 법인만 사업하거나 하면 접대비 뭐 한도만큼 2천만 원, 3천만 원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세금 신고를 하셨다가 나중에 이게 그 국세청에서 이슈가 돼서 가산세를 토해내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세금을 더 내시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확하게 체크해 줄 수 있는 법인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같은 세무대리를 통해서 세금 신고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세금을 돌려받는 경종 청구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세금을 납부하는 거 말고 낸 세금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 저희가 경정 청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낸 세금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나 내가 예를 들면은 1,000만 원이라는 세금을 내가 냈는데 알고 내가 계산해 보니까 1,000만 원이 아니라 뭐 100만 원 기준으로 세금을 냈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내가 1,000만 원보다 더 100만 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잖아요. 그 차액에는 900만 원 정도를 돌려받고자 하는 청구를 이제 경정 청구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돌려받는다라는 내용들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경정 청구라고 많이 진행하셨을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내가 낸 세금이 있어야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낸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게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낸 세금의 범위 안에서만 돌려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게 경정 청구에 대한 거고요. 그럼 어떤 경우에 세금을 많이 돌려받느냐? 가장 큰 게 사람을 추가적으로 많이 채용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 시설 장치 같은 것들 투자를 했었을 때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당연히 쓴 금액에 대해서 경비를 인정받는 것들은 기본으로 하고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사람을 더 많이 뽑았다거나 아니면 내가 투자를 위해서 어떤 시설 장치를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투자하거나 고용이 증가된 인원에 대비해서 일정 금액만큼씩을 세액을 공제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신고할 때는 이런 부분을 놓쳐서 세금을 더 많이 했다라고 한다면 저희 같은 이제 경정 청구를 전문으로 하시는 세무대리를 통해서 혹시나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를 체크를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비상장 주식평가는 어떤 건가요? 그 법인이 가장 중요한 게 주식에 대한 거거든요. 그 법인의 주인은 대표이사도 아니고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결국에는 주주라는 사람이 그 법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상장 주식 평가라고 하는 것들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한 개의 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액면가로 1,000원에 내가 주식을 취득했는데 10년 동안 사업을 유지하고 내가 이 주식을 내 자녀들한테 넘겨주거나 꼭 무상으로 아니면 누구한테 제3자한테 이걸 매매했었을 때는 액면 금액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세법적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비상장 법인의 매출이거나 수익이거나 아니면 재무 상태에 따라서 이 주식이 얼마짜리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세법상의 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대로 원칙적으로 체크하셔서 주식을 만약에 이동한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들을 정확하게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녀한테 주식 증여를 했는데 내가 액면가 기준으로 해서 5천만 원 비과세 한도네 라고 증여하였다가 알고 보니까 이게 금액으로 평가하니까 2억 3억 정도의 가치 평가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큰 증여세를 부과되신 후에 저희를 찾아오신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주식의 지분에 대해서 내가 자녀들한테 주거나 아니면 제3자한테 팔고 싶다라고 한다면 정확한 내 주식에 대한 가치 평가, 그걸 저희가 이제 비상장 주식 평가라고 표현하는 건데, 주식이 얼마짜리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 같은 정확한 세무들을 통해서 평가를 받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